네, 오랜만에 기사를 다뤄보고 있네요.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요즘 기사를 많이 못하고 잡소리와 니체로 좀 가득 채웠는데, 오랜만에 이제 간병 살인에 관한 기사가 올라와서 참고를 했고요. 네, 살아있는지요 긴 간병에 장사 없다. 여전히 지금 그래도 요양보호사 혹은 간병인 등을 통해서 어떤 간병 관련 복지 제도가 나름 이제 발걸음을 뗀 지도 꽤 됐고, 꽤나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시설 여러 가지 주간보호시설 등이 뭐라고 할까요, 뭔가 꽤 많이 생겨나가곤 있어요. 그리고 간병인 쪽에서도 인력이 이제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많이 참여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가족을 간병하는 경우가 있겠고, 아니면 아직도 이제 가족이 돌봐야 된다는 그런 그런 것들도 있겠죠, 인식이. 아직은 근데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을 거고, 사각지대가 많이 커서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이제 사건 사고들에 대한 생각을 이번 기사를 통해서 참조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요양보호사 경험이 어쨌든 있다 보니까 호주 외국인 노동자로 시작해서 한국에서 오래 조금 했는데, 근데 이제 간병을 한다는 게 돈을 받고 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죠. 이제 남의 대소변 패드, 대변 착용 패드를 간다는 것부터가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꽤 많죠. 어쨌든 그래도 2인 1조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겠고, 많을 때는 이제 6명까지도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시간대가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어르신들을 이제 간병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요양보호사로서 이제 요양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소변을 치워줘야 되는 부분이나 위생, 식사, 취침, 그리고 약이나 이런 기타 이제 의료 관련 행위도 물론 이제 간호 관련 이제 직종인 분들이 당연히 하는 거지만, 보조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계속 체크를 하는 경우니까요. 이런 것들을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많은 어르신을 이제 우리가 이제 케어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래도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가 일단 좀 분배가 되는 경우도 있죠, 같이 하면은. 아무래도. 그리고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단 제 가족이 아니라는 점이 심리적으로 조금 덜어지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남을 돌보면서 그냥 돈을 받는 직업이다라는 부분이 어쨌든 감정적인 개입은 조금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는 동료들보다 제가 돌봐드렸던 이제 어르신들이 지금 머릿속에 어떤 사진처럼 남아 있는데요. 이게 사람이 어쨌든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정이 든다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런 건 차치해 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제가 겪었던 부분은 그나마 함께 하는 이제 팀원들이 있고, 나름 체계적인 그래도 매뉴얼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간병인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한 환자를 대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꽤나 장시간을 돌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2시간 이상 혹은 24시간 이렇게 해서 하루는 24시간 하고 며칠 쉬고 24시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고, 12시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들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혼자서 한 분을 책임지고 돌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이 부분이 아마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랑 조금 유사하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가족분이 24시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간병인을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자리를 대체한다는 점. 다만 그분들도 요양보호 시설에 어떤 간병인으로서 직업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양을 그런 돌볼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시설에서 이제 간병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제 돈을 받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물론 스트레스가 크긴 해도 그나마 이제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서 케어를 하는
직업 활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양보호사나 간병인들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많이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기사를 통해서 확대가 되는 건지는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기사화될 만한 사건들이 꽤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죠. 이게 진짜 간병 활동이라는 게 어쨌든 스트레스가 큰데 그걸 이제 가족이 한다고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극한에 달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간병인들은 간병 가족들은 이제 살인 말 그대로 간병 살인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살인이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간병을 하는 사람과 이 받는 사람 사이 어떤 정서적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드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간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 없이는 남아있는 환자가 살아갈 수 없다. 남아있는 뭐 아내 혹은 남아있는 남편분이 돌봐줄 사람이 없다. 그리고 지금 이런 간병 행위가 다른 가족 혹은 다른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객체와 주체가 혼종을 이루어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그러한 간병살인이라는 살인 행위를 하고 나서 선처를 하는 이 사유를 대는 부분에서도 짐작이 되는 게 저는 이러한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아니면 안 돼. 이거는 뭐 그런 생각이 좀 지배적으로 돼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내가 그만큼 돌봐주다 보니 일어난 일이다.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간병 관련한 이제 살인이나 이제 요양보호사 간병인들의 어떤 사건 사고 사이에 묘한 그냥 기류가 흐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혀 다른 형태 당연히 살인 행위와랑 그냥 어떤 직업적인 사고에서는 당연히 차이는 있겠지만 그 죄의 경중은 따지고 보면은 누군가를 돌본다는 일은 굉장한 스트레스고 또 이 간병 활동을 또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미디어에 포착이 되는 거죠. 참 그러니까 누군가를 돌봤을 때 뭐 돈을 받고 하든 가족이기 때문에 하든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딴에는 좋은 마음으로 하더라도 좋지 않은 소리가 들려왔을 때 받는 스트레스라든가 뭐 이게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들도 뜻대로 안 되는데 이제 누워 있는 환자 아니면 뭐 치매 환자, 뭐 암 환자 뭐 이런 식으로 제 몸 가누기도 힘든 분을 케어한다는 거는 굉장히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좀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죠. 뭐 이 일이 어렵다고 해서 이게 뭐 전문직이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스트레스가 많이 받을 수도 있는 직업이다 누군가에 따라서 누군가는 천성에 맞아가지고 그냥 버티는 경우가 많고요. 이러한 어떤 사건 사고나 간병 살인을 저는 그냥 지금 정도의 빈도나 조금 더 올라가거나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해결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이유는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간병에 대한 복지에 대한 어떤 사각지대는 줄여 나가는 되는데 결국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 제도이기 때문에 복지 쪽으로 이제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 이제 복지 쪽으로 예산이 가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좀 불확실하죠. 그러면 사건이 또 일어나겠고요. 해결되려면 결국 자신들이 간병을 이제 내 돈으로 어떤 사적 경제적으로 이제 부담이 커져가는 거를 이제 국가에서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전체적으로 퍼진다면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되겠는데 문제는 지금 젊은 세대들은 사실 혼자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나이 많은 이제 분들이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거를 자신들이 어떤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걸 이걸 동의할 것인가. 근데 문제는 그분들은 표가 적죠. 그러면은 표가 많은 노년 세대들이 그런 거를 계속 늘려 나간다면 젊은 세대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하여튼 복잡한 이 복지 사각지대 관련해서 기사를 보면 항상 답답하고 해결책은 안 보이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기사 한번 다뤄봤고요. 네, 이상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